오늘 새벽 경기에서 맨유가 소튼과 무승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티켓 결정전이 맨유 대 레스터 최종전이 될 가능성도 생겼고. 지금 약간 니가 가라 챔스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서로 나는 맨유는 니가 가라 챔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어제 지금까지 올라온 걸 생각을 그쵸, 하면. 그쵸. 네. 근데 이게 보통 니가 가라 챔스는 시즌 막바지에 되게 불타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한 몇 경기 남았냐? 한 3경기? 세 경기 남았죠. 이 정도 남았죠. 근데 맨유가 만약 오늘 이겼으면은 이건 저는 맨유는 진짜 그냥 확정이라고 봤어요. 그냥 딱 이거 끝났다. 네. 맨유는 무조건 올라간다. 근데 어쨌든 비겼고 승점 1점밖에 추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이 세 팀이 되게 촘촘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정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맨유 첼시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왜냐면 레스터는 쇠연주 징계도 그렇고 내려오고 있는 어떤 큰 흐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맨유는 자력으로 본인들이 뒤집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맨유의 가능성이 굉장히 여전히 크다고 보입니다. 물론 어제 경기에서 무승부, 그러니까 오늘 새벽 경기에서 무승부를 하면서 약간 불안한 감은 생길 수 있지만 저는 후토크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맨유 팬들은 왜 이거를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저는 어제 경기를 통해서 맨유가 차후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기들의 패턴도 좀 나왔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강력한 전방 압박 이런 거. 그러나 큰 흐름 안에서 여전히 맨유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림을 그려냈기 때문에 이 흐름은 깨지지 않았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어제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대단하죠. 진짜 이 선수 한 명이 이렇게까지 팀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는 뭐 저도 생각을 못했고. 그러니까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왔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게 여름 이적 시장 그러니까 여름 이적 시장과 겨울 이적 시장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공을 들이거나 그치. 그 선수와 링크가 진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겨울은 보통 전력상에 누수가 생겨서 그거를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팀이 망가지고 있어서 정말 핵심 카드를 어디서 데려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뷔페는 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올 때 반신반의했어요. 왜냐면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뭐 라리가나 뭐 분데스리가나 이런 뭐 프리미어리그와 약간 그 객관적인 전력상 좀 나란히 하는 이른바 빅리그. 그렇죠. 빅리그에서 온 선수, 검증된 선수였다면 얘 오면 진짜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포르투갈 리가에서 왔잖아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보다는 객관적으로 살짝 아래에 있는 리그에서 온 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예상을 굉장히 보기 좋게 아주 시원하게 깨버렸습니다. 포르투갈 리그에서 온 선수들이 된 선수들은 잘 되는데 안 된 선수들도 우리 기억에 있는 선수들도 있고 한도 끝도 없이 망하는 선수들도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 이스타 스카우팅을 통해서 그때 Y 스카우트로 주원이 형이랑 영상을 되게 많이 봤는데 괜찮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빅리그에서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한 어떤 의문, 의구 그리고 그것도 있었죠. 이 딜을 할 때 생각보다 시간이 약간 끌린 느낌이 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오퍼를 오히려 브루노 페르난데스 측과 스포르팅에서 먼저 했다.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맨유 팬들 중에 꽤 많은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해서 사야 돼? 얘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당시에.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저는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정말 진짜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 봅니다. 손에 꼽는다고 봅니다. 네. 진짜로. 근데 스포르팅 팬들이 약간 그 엽기적인 그녀에서 I believe 하면서 나왔던 그 부분처럼 오, 존나 신승훈 같네? 야, 모창 잘하나요? 아니요? 네. 근데 진짜 비슷했어요. 네. 반응이.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래서 스포르팅 팬들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떠나보내면서 했던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그 편지 같았어. 어디 가서 잘하고 뭐 이런 거. 근데 그러니까 너 이 선수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써놨는데 그 얘기를 보고 야, 이 정도면 잘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던 팬들의 이야기가 진짜 사실이 된 거죠. 맞죠. 예,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뷔페 영입 후에 제일 크게 변한 건 성적이죠. 그쵸. 맨유 성적 변화가 진짜 이거는 대풀발. 자, 일단 뷔페 영입 전에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24경기에서 9승 7무 8패 승점 34점으로 5위였습니다. 뭐 순위는 그렇다지만 경기력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물론 중단 전에 경기력이 그래도 비교적 좀 올라오고 있었던 건 네네네. 사실입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영입한 다음에 성적을 보세요. 무패입니다. 그러니까 패배가 없죠, 지금 네. 맨유가. 그리고 그냥 봐도 경기가 다 오죽하면 주원이 형이 맨유 경기 보고 싶다. 맨유 경기 마렵다. 사실 맨유 경기 마렵다 할 때마다 주원이 약간 똥마리 온 것 같아. 요즘에 똥을 1kg씩 갖고 다니는지 일단 방귀 껴도 냄새 존나 나고. 그리고 이렇게 딱 영상 찍기 전에 형 시작하시죠. 그러면 종현아 나 똥 좀 싸고 올게.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면
똥 싸러 가자니까. 이러고 간단 말이야.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비데를 챙겨가요. 그 뽑아 쓰는 비데. 네네네, 똥을 존나 맞습니다. 싸. 그러니까 맨유가 이제 이전에 6위 토트넘 7위 울브스와 승점 동률이었고 8위 셰필드와는 1점 차 그리고 9위 소튼이랑도 3점 차에 10위 아스날이랑 4점 차이밖에 그러니까 안 났어요. 순위는 5위였지만 여기서 따따따따따 붙어 있었는데 네. 쭉 올라온 거 아니야.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어제게 이제 오늘 새벽에 열렸었던 경기에서 비기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페이스 너무 좋았고 어찌됐건 무패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부패 영입 이후 맨유가 완전히. 변한,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수가 왜 퍼즐 같은 역할을 하나 본다면 그 자리에 섰던 이전의 선수들을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 포지션에 누가 나왔었는지 네. 보면 돼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림마페인데 우리가 마타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그래, 마타는 좀 봐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네. 뭐야 그게. 그래도 그냥 같이 해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보이시죠? 자, 일단 저희가 표로 이렇게 띄워드리는데 출전 시간은 얼추 그 안드레스 페레이라 빼고는 비슷해요. 안드레아스 페레이라가 좀 많이 뛰었어요. 지금 출전 시간만 놓고 보면. 근데 득점 어시스트를 비교하면 이거는 차이 너무 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다 3명 합친 거보다 몇 배를 많이 한 거야. 지금 7골 7개 도움이야. 존나 웃긴 게 어시스트도 3명 합친 것보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많아요. 네. 본인 혼자 기록한 골뿐만이 아니라. 득점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경기당 슈팅과 유효 슈팅 개수거든요. 3.5회 1.6회입니다. 이것도 다 합친 것보다 많어.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선수들이 앞서 림마페가 나왔을 때 얼만큼 그 2선 중앙 자리 혹은 측면 자리에서 영향력이 떨어졌는지를 수치적으로도 굉장히 잘 증명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니, 모든 게 다 합쳐도 얘가 더 많아. 네, 경기당 키패스도 그렇고 인터셉트도 키패스는 그렇고. 키패스는 이제 합친 게 더 많죠. 수업 존나 못하네. 그쪽은요? 난 바로 알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 몰랐잖아요. 그래도 두 번째 만에 알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이제 재수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네, 형은 이제 문과. 그렇지. 전 개문과. 이 차이 아닐까요? 개덕연? 저 왜 그러냐? 재밌게 좀 하자. 네. 드리블 성공 횟수도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네. 이것도 합친 거 계산해봐. 이거는- 0.7 더하기 0.3 더하기 0.8. 이거는 합친 게 3명이 좀 0.7 정도 많네요. 그 정도면 됐지. 존나 쩔었죠. 네. 야, 사장님이면 계산 잘해야지, 마. 계산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네.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포스가 하는 거 아니에요? 포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력을 직원들이 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CCTV 달아놨나요? 가게예요? 네. 있죠. 은근히 비쌉니다. 그거. 근데 원래 가게에는 뭐, 그걸 감시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다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밤에 누가 털어가면 어떡해요. 그렇지. 네. 어쨌거나. 네. 근데 인터셉트는 더 많아. 인터셉트 더 많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되게 수비적인 롤을 하는 선수는 아닌데 이 선수의 활동량 자체가 내려가서 상대의 공격을 방해하면서 본인이 이제 패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인터셉트 수치가 결국에는 적극성이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만큼 상대를 압박을 그죠. 해주고 그 과정에서 볼을 탈출했는지 이 점에 있어서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기존 이 3명의 자원보다는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같은 클럽 내에 퍼즐인 이유를 다른 선수들과 같은 클럽 내 다른 선수와 체크를 해봤는데 다른 클럽 선수들이랑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출장 시간 자체가 워낙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겨울이적 시장에 들어온 선수라 동등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선수들이랑 비교해봐도 지금 나오는 스탯은 전혀 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림마페랑 비교를 할 때는 경기당 수치로 비교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출전 시간이 고만고만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나서 총 개수로 한번 비교를 근데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유효 슈팅만 놓고 봐도 유효 슈팅이 델레알리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 메디슨이랑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수치들을 지금 쭉 놓고 봐도 키패스는 델레알리랑 똑같아요. 그래. 예, 그만큼 이거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겨울 이적 시장에 데려온 선수입니다만 출장 시간이 훨씬 많은 선수들이랑 그냥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하더라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이거 사실 원래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정도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보통 이렇게 비교하면은 경기 적게 뛴 선수가 무조건 불리하죠. 이게 이거는 평균을 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네. 그냥 갖다 박아놔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괜찮다. 맞습니다. 이거 정말 좋고요.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기록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6월에 이달의 골이랑 이달의 선수를 다 이게 이제 맨유 선정이죠? 아니요, 이거 프리미어리그 선정입니다. 진짜? 네. 존나 쩐다. 이거 사상 최초예요. 그리고 우와. 이렇게 2개 독식한 게. 프리미어리그 선정 최초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5월, 6월 이달의 선수상을 2연속 수상을 했죠, 부페가. 네. 이게
맨유 소속으로 14년 만의 기록이에요. 이 이전에 기록했었던 맨유 선수는 날강두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호날두가 그때 당시 보여줬었던 폼을 생각을 해보면 압도적이었잖아요. 포르투갈이 맨유랑 잘 맞네. 그리고 둘이 또 같은 클럽 출신이네. 스포르팅.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0경기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네. 이게 오늘 경기 어시스트까지 추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번 시즌에 스포르팅에서 만들어낸 이 기록이랑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들어낸 기록 합치죠. 그러면 22골 21개 도움이에요. 와, 진짜 존나 쩐다. 이거 존나 쩌는 거거든요. 존나 진짜. 쩐다. 네. 아니 홀란드도 이게 기록 합쳐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개쩔잖아. 짤츠부르크랑 도르트문트.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짤츠부르크,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와 분데스리가는 좀 이 객관적인 레벨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포르투갈 리그보다 조금 더 밑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 UEFA 개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뷔페의 이 스탯이 훨씬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데레 선수도 3연속 선정이 됐고요. 네. 자,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코멘트가 저는 이걸 먼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본인이 한 인터뷰가 있어요. 나는 위험을 감수하는 선수다.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플레이가 나와요. 공을 많이 잃고 패스 실수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앞에 있는 스트라이커와 윙어들을 찾는다. 근데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솔직히 맞아요. 얘기하면. 이 선수가 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메뉴가 달라진 겁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존나 맨유 팬들이 좋아할 얘기거든요. 우리는 정상에 오르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왜? 우리는 맨유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 클럽은 항상 정상에 있어야 된다. 이 멘트를 사실 저는 진짜 존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전 선수들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퍼디난드 발언이 국내에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됐었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왔기 때문에 포그바가 동기부여가 됐고 이 뷔페는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포그바가 여기에서 이제 날개를 달았다라는 격이 됐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새벽 경기에서 포그바가 턴오버가 좀 많았어요. 네. 그리고 압박을 세게 하는 팀을 어떤 식으로 벗어나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은 솔샤르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저는 숙제를 안았다고 봅니다. 네. 과연 맥토미니랑 프레드를 어떤 식으로 이들과 같이 조합해서 써야 이런 팀을 상대로 할 때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 그 다음에 최근 5경기 동안에 한 개도 변하지 않는 이 선수단 기용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대로 나왔잖아. 그러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지치거든요. 완비사카도 체력적으로 조금 지쳐보이는 모습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아마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낸다는 전제 아래 솔샤르가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읽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대응 그렇지. 방식을 내놓을지도 연구가 이제 좀 필요하게 되겠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말이 되게 이거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뷔페로 인해서 포그바가 받는 압박이 줄었고 포그바도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포그바 얘기할 때 이 선수는 진짜 약간 기분이 영향을 어느 정도 경기력에 끼친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흔히 났을 때 훨씬 더 신이 나고 플레이가 나오는 선수죠. 네. 그래서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 등장 이후에 포그바의 이런 기본적인 리듬감이나 이런 게 팍 살아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자기 잘하는 거 하면 되니까. 네. 퍼디난드가 진짜 정확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이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칸토나 얘기를. 칸토나에다가 케빈 데브로이나 맨체스터 시티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대단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남은 3경기 동안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3골 3개 도움하면 이거 겨울 이적 시장에서 텐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손흥민 선수 텐텐 존나 대단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존나 핵저는 거지.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된 최근에 제가 기억하는 선수들 중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는 잘 없습니다.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겨울 이적 시장에 택시 타고 들어왔던 아르샤빈이 아스날 챔스 티켓 겨우 따게 만들었던 거. 근데 존나 예전이잖아. 이적하고 막 4골 넣고. 그래. 근데 근자에는 이런 선수가 잘 없었다. 그리고 요새는 이런 선수가 나오기가 저는 더 힘든 구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영입이자 이 뷔페가 보여주고 있는 폼이 조금 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활약을 더 지켜보죠.